지금 친중 정복주의자들이 부끄러움조차 없이 대한민국의 주류 가치를 둔갑시키는 체제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결탁한 부패 언론들 그리고 사법 카르텔이 내란 프레임을 조작하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자유의 가치로 무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선이 이들의 얄팍한 모순들을 명쾌하게 해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이념 전쟁이 가져오게 될 파국의 서망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사가 살아있는 오디세이 가치전쟁 윤석열입니다. 소중한 댓글, 응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누르시고 우리 함께 합시다. 과거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투쟁을 선동해왔던 마르크스주의 세력들이 오늘날 막대한 중국 자본과 친중 세력들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와 자본 카르텔과 야합해서 기득권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위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 중심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파 주류 언론들을 동원해서 진짜 국가 수호를 하는 자유진영 국민들을 극우 세력으로 매도하고 이념적 분열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은 북한식 공산주의, 진지형 사회주의까지 융합되어 있는 전체주의 형태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와 체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진영의 최후 방어선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목숨 걸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온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수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결단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언론의 편향된 공격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굳건한 방어선을 세운 것은 바로 2030 청년 세대들을 잠에서 깨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카르텔의 편향적인 선동 공작은 보금 언론회가 조사한 6만여 건이 넘는 뉴스 전수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규명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 행정부를 긍정적으로 다룬 보도는 단 9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보도는 162건에 달해서 무려 18배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KBS와 신문 채널 2개 등 방송 채널을 철저하게 친이란 성향의 패널들만 출연시켰습니다. 이들은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발표나 보수우파 진영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등장하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미국의 보수우파 진영의 뉴스는 전면 차단했습니다. 오직 미국의 CNN, 뉴욕타임스 등 극도로 좌편향된 반 트럼프 성향의 매체들의 뉴스들만 인용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북한의 대사관까지 열어둔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로이터 통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400만 배럴 원유 수송선이 통과했다고 보도하게 되자 한국 언론들은 일제히 미국 중부사령부의 공식 확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해상 봉쇄가 무너졌다는 거짓 뉴스를 대대적으로 유포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훼손하려는 언론들의 선동행위는 세계 패권 질서의 회복과 함께 언젠가는 엄정한 심판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친중 좌파 세력과 대한민국 사법당국의 헌정유린과 진실 조작 사태가 재판 기록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일주일에 4번 이상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불문하고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법원은 내란죄 혐의로 10차 공판까지 끌고 가면서 정치 탄압을 강행해 왔습니다. 재판 출석 불과 8시간 앞둔 새벽 2시에 증거인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재구속영장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형사소속법이 보장하고 있는 소환, 송달 기한 12시간 준수 의무까지 위반한 것을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이것을 즉각 묵살해버렸습니다. 더 악랄한 것은 한동훈급 배신자 방첩사의 정성우 전 1차장을 증인석에 내세워서 선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선겸 당시에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었던 여인영 사령관마저 탄핵신문 청문회와 군사법원으로 끊임없이 소환당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특검과 사법부의 이러한 법치 유린 사태는 압도적인 진실 규명 앞에 그 동력이 확실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반격과 사법적 단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거 조 바이든 정권과 민주당 진영의 딥스테이트 세력은 2021년 미 의회 난입 사건을 폭동으로 조작해서 미국 애국 시민 약 1,600명에게 내란 음모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구속을 감내하면서까지 불법 세력들의 반국가 행위에 목숨 바쳐 저항했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사건으로 무려 1,600명이나 구속된 초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건을 주동한 혐의를 받았던 리더들은 징역 15년, 징역 20년, 징역 2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국민 저력들입니다. 그 저항은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런 리더가 있었기에 몸살이지 않고 목숨 걸고 나서고 있었기에 시민들의 혁명의 물길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기소되어서 4년 내내 끌려다녔습니다. 심지어 플로리다 마르라고 자택에까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좌파 언론들은 철저하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사실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구속과 관련해서 탄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도 깜깜한 밤, 새벽을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 서부 법원 사건에서 70여 명의 청년들이 구속되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구형이라는 전대미문의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저항의 상징들입니다. 미국의 1,600명 구속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새벽의 어둠은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시 트럼프가 집권했습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귀환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구속된 시민들을 전원 사면하고 전격 복권까지 단행했습니다. 동시에 딥스테이트 세력을 향한 맹렬한 단죄를 선언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캐시파텔 국장을 투입해서 조개 껍데기로 8647이라는 암호를 남겨서 사실상 트럼프를 살해하라는 무언의 협박을 암시했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에 대해서 전격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일단 핵심 거물을 기소하고 체포 구금을 통해서 글로벌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소탕작전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딥스테이트는 이미 3차례에 걸쳐 트럼프 암살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정밀 조준 사기까지 했지만 트럼프는 건재하고 있습니다. 신이 보호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혀 위축되지도 않고 더 강력하게 부정선거 카르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준사격을 넘어서 산탄족을 동원한 극좌파들의 암살 위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극렬한 이념 전쟁이 전 세계에 뻗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결탁한 한국과 미국의 언론들 그리고 사법 카르텔이 호르무즈 전쟁까지 거짓으로 선동하고 새벽 2시에 재구속 영장을 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자유의 가치로 똘똘 뭉쳐있는 트럼프, 윤석열 연대는 이 시대 민주주의의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비록 한국의 대통령은 구속되어 있는 몸이지만 단호하고 굳건하게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딥스테이트 체포 작전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세계 패권 질서의 한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6.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 그리고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온하면 반드시 큰 위기가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큰 어려움에 힘든 것은 바로 엄청난 국군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후원해주신 백옥순님, 김성잔님, 박동균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